어쨌든 이 공천을 잡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당 원로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김부겸 정세균 이제 전 국무총리가 이거 이재명 대표가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고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면서 작은 이익을 내려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작은 이익을 내려놓는다는 건 무슨 의미인 건가요? 공천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 뜻으로 읽히긴 합니다. 네. 어쨌든 뭐 공관위가 이 공천 과정의 절차를 주도는 하고 있고 그게 시스템 공천이긴 하지만 네. 최종적인 공천권은 이재명 대표에게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고 그 과정에서의 갈등이 나온 게 아니냐. 그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사실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취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고 위기론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당연히 언론들은 걱정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당의 어떤 지도부의 공식적인 입장도 그렇고 이게 어떤 뭐 실제 비판하는 분들의 지적처럼 어떤 사천이다 이렇게까지 해석되기는 어렵다고 하면 이 결과를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당사자가 되신 의원들께서도 경선을 통해서 극복해내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천 과정을 어떻게 다시 손대기는 어렵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어쨌든 이런 갈등이 촉발된 데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아니냐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책임 있게 수습하고 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아닌 대로 만약에 일부의 뭐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면 그거는 그것대로 해서 당의 논란과 지금 혼란을 빨리 수습하고 총선 체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이제 이재명 대표라는 의미인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이철희 전 의원 민주당의 공천 자금을 끝낼 카드 역시 이재명 대표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는데요. 오늘 아침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관련 발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나란히 들어보시죠. 이선 후퇴는 의미가 없어서 이선 후퇴는 생각도 하나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뭐 그건 지금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총선 불출마라는 카드가 남아 있죠. 거기에 더해서 최고위원 몇 분들이 더하면 또는 공천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몇 사람들이 나도 그러면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럼 민주당이 살겠죠. 그러면 떠난 민심들이 저는 확 돌아오고 심판론에 불이 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직 두 총리나 전 국회의장들이나 원로들이 당내에서도 불만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을 찾아가서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손흥민이 딱 껴안아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빨리 나서서 수습을 해야 된다. 부당한 것은 부당한 대로 재심을 받아서 국민이 납득하는 민심이 납득하는 그런 일을 해줘라 이거죠. 예를 들면은 자 박용진이나 김한정이나 윤양찬이나 국민이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어떤 기준으로 했으면 정치적 판단을 한번 해봐라 이거죠.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전국 출연하기 전에 이제 축구 얘기도 한참 했었는데 박 전 원장도 축구를 즐겨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몇 가지 지금 제시를 한 거죠. 이철희 전 정무수석은 나오지 말아라 불출마 이 카드를 얘기했고. 박지원 전 원장은 찾아가서 약간 좀 이렇게 대화한 소통의 모습들을 좀 보여줘라. 근데 어제 의총은 아예 불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의원총회 불참한 게 이재명 대표의 지금 현재 스탠스를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보거든요. 완전히 귀를 틀어막아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아도 들리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그 민주당의 공천 내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당 대표는 맡고 있지만 총선이라는 전국 선거를 한번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좀 미숙합니다. 근데 그 이재명 대표를 일단 돕고 있는, 보좌하고 있는 그 818호 그 이재명 의원실에 모였던 그 경기도 팀이라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친문계가 주도하는 그 상황에서는 본인들이 그런 판에 한 번도 끼어보지 못한 언저리에 있던 비주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지난 21대 총선 때 친문계가 이 삭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어쩔 수 그때 굉장히 또 많이 됐거든요. 현역이 뭐 지역구에서 한 163명, 그다음 지역구까지 포함해서 180석 정도가 됐다면 이번에 현역에 대한 물갈이는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럼 거기에 정교하고 세련되게
또 어떤 자본이 나오지 않도록 공천 룰을 좀 공정하게 해서 그런 어떤 공정한 어떤 공천의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조금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건 뭐냐면 원칙과 상식에 속해서 탈당하기로 했던 윤영찬 의원이 잔류를 하면서 네. 그때 나온 이야기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총선 이후에는 우리가 범친문계가 숫자가 훨씬 많으니 그때 우리가 당권을 찾아오면 된다 하는 이런 신호를 잘못된 신호를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친문과 친명이라는 전면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어쨌든 민주당의 주류를 친문에서 친명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때 일했던 3명의 전직 총리가 1명은 탈당하고 2분은 어제 불공정 공천을 얘기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기틀막으로 해서 아마 본인의 마이웨이 예. 이재명의 어떤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그런 행보를 그냥 계속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결국은 자본 관리 어떻게 표현할까요? 공천 과정에서는 정말 자본 관리 그리고 어떻게 지금 하나의 또 리더십을 또 평가받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